스트리밍.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하얀 유튜브 방송을 찍으려고 너무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별로 춥지 않아요. 북카페 라파엘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와서 그런지 머리가 좀 띵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중남미와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그 인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 제 입에서 튀어나온 올라는 인사로도 사용되고 또 전화를 받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간단히 올라의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건넬 때 올라, 그 인사에 대답할 때는 올라,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올라, 그리고 조금 놀라운 상황이나 의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오올라, 그리고 뭔가 좀 귀찮거나 형식적으로 간단히 대답하고 싶을 때는 올라. 네, 그리고 관공서 같은 곳에서 기다리는데 지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공무원에게 애걸하듯이 말할 때는 올라. 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를 담을 때는 올라 라고 합니다. 네, 올라라는 단어 하나지만 안녕, 안녕하세요 또는 여보세요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쓴 소설 커피를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2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두 구매, 보관. 두 여성이 커피를 준비하며 한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있을 때 관광객 중 연세 지긋한 남성이 진가비에게 말했다. 바리스타 선생이라고 했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 가이드 한 선생으로부터 터키와 비엔나 그리고 커피에 얽힌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바리스타 선생도 뭔가 좀 알려주면 고맙겠어요. 잠시 멈칫했던 진가비는 한덕기를 향하던 분노와 경멸의 시선을 급히 거두더니 이내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가비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러시아 공사가 고종에게 커피를 대접했다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우리식 발음으로 바꾸어서 가비라고 불렀어요. 바로 제 이름이 진가비이므로 진정한 커피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제 이름 때문인지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와 제가 바리스타인 것은 맞지만요.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 갖고 있을 뿐 뛰어난 바리스타는 아닙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원두를 구매하실 때요. 가정에서 로스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생두를 구매하시지 말고 로스팅한 원두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미디움 로스팅을 선택하시는 게 무난하고요. 분말이 아닌 원두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분말은 맛과 향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구매한 원두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아닌 실온에 보관하셔야 해요. 단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100% 아라비카라고 표기된 원두를 구매하시면 맛과 향이 우수합니다. 커피는 우리가 사는 지구상 북위 20도와 남위 20도 사이에서 재배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지대에서 재배되며 주로 인스턴트 커피나 블렌딩에 사용되는 로부스타인데요. 원산지는 콩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발 900m 이상 고지대에서 재배되는 고품격 커피 아라비카인데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지구상에서 재배되는 커피의 30에서 40%는 로부스타이고 60에서 70%는 아라비카입니다. 예전에는 로부스타가 더 많았지만 아라비카의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로부스타 생산은 점점 줄고 아라비카 생산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인데요.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의 30%, 베트남이 19%,
콜롬비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로부스타를 많이 재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중미의 코스타리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지만요. 코스타리카가 세상에서 가장 품질 좋은 아라비카를 생산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따라수 지방은 해발 1700에서 2000m로 매우 높은 곳인데요. 신맛과 단맛에 꽃내음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따라수 커피가 흔하진 않지만 구할 수는 있어요. 물론 중미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남미의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도 고산지대에서 좋은 아라비카를 재배합니다. 스페셜티 커피. 진가비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마침 제 친구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최고급 커피인데요. 좋은 커피라고 아끼며 보관만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스페셜티 커피인데 저희가 이번 여행을 위해 갖고 왔어요. 코스타리카의 라스라하스라는 농장 것인데요. 스페셜티 커피로도 유명하고 100% 유기농 커피를 생산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정확히 맛을 느끼려면 에스프레소가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핸드드립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시면 과일의 신맛과 단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가비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관광객들은 매우 기뻐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지금부터는 소설 속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라스 라카스는 미국의 커피 전문 잡지인 커피 리뷰에 의해 2016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 농장 30개 중 하나로 선정된다.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보편화된 워시 가공은 커피 체류의 과육을 벗겨낸 후 씨를 물에 씻고 햇볕에 3, 4일 동안 말리는 것인데 워시 가공 외에 특별한 것으로는 허니 가공과 내추럴 가공이 있다. 허니 가공은 커피 체리의 과육을 적당히 벗겨낸 후 햇볕에 2주 동안 말리는데 이 과정에 씨에 남아있는 과육이 씨에 일부 스며들어 과일의 새콤달콤한 맛이 증가하므로 허니라고 한다. 일반 커피의 쓰고 구수한 맛이 아닌 깔끔한 맛이다. 내추럴 가공은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지 않은 채 햇볕에 4주 동안 말린다. 과일 자체를 그대로 말리는 것이므로 씨의 과일의 맛과 향이 충분히 스며들어 새콤달콤할 뿐만 아니라 상쾌한 맛을 낸다. 일반 커피의 쓰고 구수한 맛이 아닌 과일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햇볕에 3, 4일 동안 말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농장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햇볕에 말린 후 건조기를 사용해 말리기도 하는데 허니와 내추럴 가공은 2주 그리고 4주 동안 햇볕에 말려야 하므로 보통 정성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일반적으로 건기에 수확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상 기온으로 비가 올 경우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스라카스 농장은 유기농으로 커피를 재배하고 워시, 허니, 내추럴 가공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농장이 위치한 높이에 따라 해발 1200m 이상인 SHB 등급, 그 아래에 GHB 등급, HB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SHB 등급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고급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 한다. 전 세계 커피의 3%가 채 안 되는 소량이므로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쉽지 않으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스페셜티 커피는 기본적으로 SHB 등급, 바꿔 말하면 해발 12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며 코스타리카의 스페셜티 커피 농장들은 대부분 해발 1400에서 2000m 지대에 위치해 있다. 둘째,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만 엄선하여 수확한다. 지게로 수확하는 로부스타와는 달리 아라비카는 수확 시 커피 체리를 손으로 딴다. 그런데 커피나무 가지 하나에 열린 수십 개의 체리들을 살펴보면 빨갛게 익은 것도 있지만
아직 미성숙 단계로 주황색, 노란색, 심지어 녹색 체리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지를 훑었다거나 또는 움켜쥐듯이 따면 미성숙, 즉 익지 않은 체리가 섞이게 된다. 커피 농장들은 근로자들이 딴 커피 체리의 양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시간과 체리의 양을 고려할 때 익지 않은 체리가 적당히 섞이더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따는 게 농장 측이나 근로자 측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스페셜티 커피는 근로자들이 정성을 기울여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만 골라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따낸 것이다. 한 가지에 열린 수십 개의 체리들을 한 번에 따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만졌던 가지를 오늘 또 만지고 내일 또 만지며 빨간 체리만 골라서 따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확량이 적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감소하겠지만 스페셜티 커피 농장은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에게 넉넉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익지 않은 체리가 섞인 채 가공한 후 로스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은 맛과 향이 나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진하게 볶는 다크 로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로스팅은 무려 8가지로 나뉘며 단계에 따른 상이한 맛과 향을 주기 위함이므로 무조건 다크 로스팅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햇볕에 말린 고추인 태양초를 고급으로 치듯이 커피의 씨도 햇볕에 건조해야 고급이다. 커피 가공 시 커피 체리의 과육을 제거하고 씨를 세척한 후 햇볕에 건조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진행하지만 자연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어쩌다 흩뿌려진 비를 맞을 수도 있고 햇볕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면서 이상적인 함수율인 10에서 12%에 맞추게 된다. 그러나 스페셜티 커피는 가능하면 햇볕에 건조하며 함수율에 맞추는 최고급 커피이다. 결론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는 SHB 등급, 즉 해발 1200m 이상,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만 손가락으로 따내기, 그리고 햇볕에 건조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생두의 색깔, 모양, 크기, 무게 및 청결한 가공 등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의 특징은 로스팅에 의한 구수하고 쓴맛 위에 원래 과일인 커피 체리의 새콤달콤한 맛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소설 본문입니다. 두 여성은 준비해온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이컵 하나를 일부러 부족하게 준비한 진가비는 한덕기 옆으로 지나가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줄 커피는 없어. 들릴 듯 말 듯 싸느라고 빠르게 말했지만 진가비의 맑고 높은 목소리에 한덕기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온몸이 반응하며 들떴다. 그리고 그 말이라도 해준 게 너무나 고맙고 반가웠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슬쩍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진가비와 함께 얘기하고 노래하고 입맞추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한덕기에겐 시간이 정말 멈춰버렸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특이한 단어는 SHB 등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요. SHB는 S, strictly, 엄격하다는 뜻이 되겠죠. H는 hard, 단단하다는 뜻이죠. B는 bean, 즉 콩이라는 뜻입니다. 즉 엄격하게 단단한 콩이라는 뜻인데 본문 내용 중에 나왔듯이 콩이 아니라 씨예요. 커피 체리, 즉 그 커피 과일, 작은 과일 안에 있는 씨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SHB에서 B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SHB, 즉 엄격하게 단단한 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SHB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 해발 12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커피들을 말합니다. SHB 등급은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함수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란 뜻입니다. 함수율.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함수율인 10에서 12%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왔었죠. 저는 지금 물론 한국에 있지만 빨간 커피 열매를 손으로 직접 따서 픽업 트럭에 운반하는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을 가끔 제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 수동 변속기 픽업 트럭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